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29살이 되도록 제 이름 앞에는 변변한 직함 하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회사원 명함을 들고 다녔고 누군가는 결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도 죄송했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여기까지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방을 구했습니다. 이삿날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다리 차를 부를 형편도 안 돼서 책이 가득 든 박스를 직접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건데 이상하게 시험 준비를 하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몇 번 오르내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땀은 등에 달라붙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데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꽤 많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 때문인지 차분한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박스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입주합니다.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옮기시나 봐요. 힘드시겠네.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그녀는 이미 제 손에 들린 박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쪽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박스 한쪽을 들어 올렸고 저는 얼떨결에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짐을 옮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성이 건물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왠지 나이 많은 분을 떠올렸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말투도 편안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칠 즈음 그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빈방에 혼자 남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들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시험 일정과 공부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고 밤이 되면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품었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봐도 연락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직장 생활로 바빴고 저는 괜히 연락했다가 취업 이야기가 나올까봐 먼저 연락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독서실에서 돌아오는데 건물 입구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서연 씨가 혼자 낑낑거리며 상자를 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가 봅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현우 씨 왔네. 이것 좀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뭘 샀길래 이렇게 무겁습니까? 정수기요. 기존에 쓰던 게 고장나서 바꿨어요. 둘이 힘을 합쳐 겨우 4층까지 옮겼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자 그녀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운동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 후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릇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독서실 근처 김밥집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네, 진짜 잘 끓이십니다. 그녀는 괜히 기분이 좋은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건물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밥은 먹었는지, 공부는 잘 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독서실에서 돌아오며 그녀의 집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친절한 건물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연 씨와 마주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신기한 건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닌데 자꾸 마주쳤다는 겁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계단에서 만나고 저녁에 독서실에서 돌아오면 주차장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길어졌습니다. 공부는 잘 돼요?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녀는 꼭 가족처럼 안부를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부모님도 아닌데 누군가 제 식사 걱정을 해준다는 게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오는데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 씨였습니다. 현우 씨, 혹시 지금 들어와요? 네, 방금 건물 앞입니다. 다행이다. 잠깐만 올라와 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녀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방 형광등이 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요. 올려다 보니 천장등이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전구를 교체하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이 다시 켜지자 주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역시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좋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저까지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냉장고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괜찮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반찬통 안에는 제육볶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은 편의점 음식 대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부르기도 했고 과일을 많이 샀다며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자조림을, 어느 날은 계란말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점점 저는 그녀가 주는 반찬통을 자연스럽게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다 먹고 통을 씻어 돌려주러 갈 때면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윤서연 씨가 단순히 친절한 건물주로만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건 물론 그때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처음 만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물로 돌아오는 길이면 가장 먼저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연 씨와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받아오고 집안에 손볼 곳이 있으면 잠깐 도와주고 복도에서 만나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 제게는 그런 소소한 일상조차 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괜히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일찍 나온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층 계단 입구에서 윤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현우 씨, 지금 저녁 먹으려고요? 네, 대충 때우려고요. 제 대답을 들은 그녀가 잠시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런 걸로 끼니 해결하려고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원래 이럽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네. 그 말과 함께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올라와요. 네. 밥 먹고 가요. 괜찮다고 몇 번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따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생선구이까지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제 눈에는 근사한 한상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다는 말.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도 혼자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저는 늘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반찬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이런저런 배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녀 역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 제가 준비하는 시험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생각보다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집보다 식탁 건너편에서 웃던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제 자신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독서실이 끝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건물에 도착하기 전부터 괜히 4층 창문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됐고 꺼져 있으면 오늘은 어디 나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나 걱정해야 할 사람이 건물주, 아줌마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오는데 윤서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 시간 괜찮으면 잠깐 올라올래요? 무슨 일인가 싶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무 날도 아닌데요? 그럼 왜 이렇게 거하게 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반찬 만들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불렀어요. 그날 저녁도 자연스럽게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녀의 나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일부러 묻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 씨는 저보다 몇 살 많으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물을 마시다 말고 웃었습니다. 몇 살 같아요? 글쎄요. 30 후반 정도? 순간 그녀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 씨 눈이 정말 좋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인데요. 그녀는 한참 웃더니 결국 나이를 알려주었습니다. 43.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솔직히
놀랐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43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요. 그냥 생각보다 젊으셔서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괜히 민망한지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전에는 친절한 누나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가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묶고 있으면 묶은 대로, 풀고 있으면 푼 대로 괜히 시선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괜한 착각을 하지 말자고, 괜한 기대를 하지 말자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문제집 대신 윤서연 씨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가까워지자 독서실과 원룸만 오가던 생활도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오후만 되어도 어둑어둑해졌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윤서연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힘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힘내라고 했고, 어느 날은 시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겠지만 제게는 꽤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꽤 거셌습니다. 원래라면 독서실에 갔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방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인터폰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졸린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서연 씨였습니다.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비도 오고 해서 전 좀 부쳤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잠깐 내려올래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녀다운 이유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전과 해물전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걸 다 직접 하신 겁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집 안 분위기도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을 접시에 덜어주며 맛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한 입 먹자 바삭한 식감과 따뜻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그녀는 제 칭찬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부 이야기, 가족 이야기, 어릴 적 추억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식탁 위에 저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전을 먹은 이후로 윤서연 씨와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건물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오늘 독서실 가요?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뜨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독서실에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연 씨였습니다. 현우 씨, 혹시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다행이네. 왜요? 제가 파스타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혼자 먹기 아까운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잠시 고민하는 척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크림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소 한식 위주로 드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음식도 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요. 된장찌개 전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말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도 없었고 서로 조심하던 거리감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한 캔 정도는 괜찮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시험 준비 중이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맥주 한 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웃긴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시험 걱정 때문에 뭐려 복잡했을 시간인데 그날만큼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윤서연 씨도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런 시간이 싫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분위기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맥주를 함께 마신 그날 이후로 저는 윤서연 씨를 대하는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건물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그녀 생각이 났고, 건물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한 관계가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오는데 건물 앞 벤치에 윤서연 씨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현우 씨 왔어요? 웃으려고 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가끔 외롭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외로울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바쁘면 괜찮지. 그 말 뒤에는 이상하게 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혼자였습니다. 건물 관리도 혼자 했고, 식사도 대부분 혼자 했습니다. 주말에도 누군가 찾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예전에 살던 곳 이야기.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도 기분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네, 고마워요. 갑자기요? 오늘 그냥 같이 있어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별것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 늦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실내 온도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해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원을 껐다 켜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패딩을 걸친 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윤서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보일러가 갑자기 안 됩니다. 방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제 말을 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걱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몇 분 뒤 그녀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조절기를 살펴보고 배관도 확인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님 불러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늦어서 힘들겠는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네. 오늘 밤은 위에서 지내요. 네. 제 집에 빈 방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괜찮기는요. 손도 얼었는데 내일 기사님 오실 때까지 위에 있어요. 결국 저는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챙겨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안하네. 괜히 내가 관리 못해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하자 그녀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치킨 시킬까요? 네. 이런 날은 치킨 먹어야죠.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주문을 넣어버렸습니다. 30분쯤 뒤 치킨이 도착했고 식탁 위에는 맥주 캔도 함께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험 이야기로 넘어갔고 살아온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맥주가 한 캔, 두 캔 비워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독서실에서도
제 방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윤서연 씨 역시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잠들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밖은 한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맥주 한 캔을 더 딴 윤서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이 참 귀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친구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말이 더 공감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문득 궁금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혼자였고 명절이나 주말에도 누군가 찾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족들이랑 안 지내세요? 제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맥주캔을 내려놓은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기 곤란하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벌써 2년 정도 됐네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참으면서 산 시간이 더 길었죠.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 계속된 상처, 그리고 결국 선택한 이혼. 그녀는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항상 밝고 당당해 보였던 사람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 말만큼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외롭긴 하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한 위로는 오히려 신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날 이후 윤서연 씨가 제게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건물주도 좋은 누나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윤서연 씨의 이혼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우리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몇 조각과 빈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방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거나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윤서연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 네, 처음 이사 왔을 때 기억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짐 들고 계단 오르다가 땀 범벅 됐던 날이요? 맞아요. 그때 진짜 정신없어 보였어요. 그 말에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반찬을 주고받게 됐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됐고, 어느새 이렇게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학생으로 안 보여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얼굴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빈 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윤서연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실에 있어도 생각나고 집에 오면 불 켜져 있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요. 말을 마친 뒤 괜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솔직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게 웃었습니다. 현우 씨만 그런 줄 알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확인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윤서연 씨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저를 더 이상 평범한 세입자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은 결국 윤서연 씨 집의 빈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도 늦었고 술까지 마신 상태라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한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한 뒤 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도 났습니다. 분명 따뜻한 방이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금 전 식탁에서 나눴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우 씨만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다가도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창밖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윤서연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늦게 일어났네요. 그녀는 웃으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씻고 와요. 밥 먹어요. 식탁에는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 이야기도 했고 시험 이야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젯밤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아침을 먹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빈 그릇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별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기사님이 와서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 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작 하룻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저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연 씨 역시 제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보일러가 수리된 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져야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식사 한번 같이 하는 정도의 관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고 윤서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윤서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땠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독서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요. 사소한 연락이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서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 잠깐 옥상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시기라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서연 씨는 난간 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녀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둘 다 말이 적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참 뒤 윤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네. 나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멀리 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해봤고 상처도 받아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감정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어때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좋아합니다. 많이요. 말을 꺼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한 기분이었습니다. 윤서연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이상하게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옥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험 준비를 했고 윤서연 씨는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즐거워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고 가끔은 윤서연 씨가 저녁을 먹고 가라며 연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장을 보러 갔고 어느 날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도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14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 씨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현우 씨, 나 때문에 부담되는 건 없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진작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도 조금씩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어중간한 관계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윤서연 씨를 처음 만났던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험 끝나고 취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서연 씨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마주 앉아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살지, 어떤 집을 꾸밀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래 속에는 늘 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험이 끝났고 다행히 저는 원하던 곳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윤서연 씨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윤서연 씨가 아니라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날 그녀는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서로를 더 아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크지 않게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윤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말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몇 달 뒤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 계단에서 처음 마주쳤던 순간, 반찬통을 들고 오가던 날들, 비 오는 날 함께 먹었던 전, 그리고 한겨울 밤 갑자기 고장났던 보일러까지. 만약 그날 보일러가 멀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전히 아래층 방에서 혼자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서연 역시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우연 하나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지금도 가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현관으로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때는 혼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 순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것. 어쩌면 사랑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